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을 위해 얼마까지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듄이나 스타워즈와 비견되는 소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던 이 원작을 영화화하기 위해 그리스, 펄프픽션으로 시대를 쥐락펴락하던 헐리우드의 거물 존 트라볼타는 18년 동안 이 작품에 매달렸으며 개인 돈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0억 원을 털어놓고 이 영화는 그저 그런 오락영화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담은 바이블이라고 누누이 주장하고 다녔는데요. 야심찬 프로젝트의 바람과 달리 개봉 단 9분 만에 극장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두통 유발 영화라는 애칭이 붙고 지난 25년간 최악의 영화로 평가되는 이 작품, 세계를 정복하려는 비밀 음모, 바로 영화 배틀필드 어스입니다. 파국의 씨앗은 영화 원작 소설의 저자이자 사이언톨로지 창시자 앨런 허버드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명 스타 존 트라볼타는 허버드의 충성스러운 신자로서 이 영화를 스크린에 올리는 것을 예술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스승에게 바치는 거대한 꽃다발이자 헐리우드라는 확성기를 통해 교리를 전파하겠다는 야망이었죠. 존 트라볼타 이 양반에게는 이 소설이 성경과 다름없었겠지만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눈에는 사이언톨로지의 교리가 범벅된 삼류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보일 뿐이었는데요. 모두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던 이 작품을 하나의 신생 제작사가 덥석 물어버렸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패착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이름값에 기세등등했던 트라볼타는 신생 제작사가 숟가락 얹으려나 보다 했지만 사실 이 제작사는 제작비를 2배 이상 부풀려 장부에 기입하고 투자금만으로 영화를 찍은 뒤 남은 차액을 주머니에 챙겨 넣는 약탈적인 사업 모델을 돌리고 있었던 건데요. 총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였던 존 트라볼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감독으로 무조건적으로 말을 잘 듣는 예스맨을 원했고 신인 감독인 로저 크리스찬을 데려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이언톨로지 영화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양반은 스타워즈의 세트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그쪽 분야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양반이었지만 독립영화를 연출했을 뿐 대서사시를 이끌어본 경험은 전무했어요. 제작사는 현장의 예산이 어디로 증발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무능한 관리자가 필요했기에 로저 크리스찬이라는 신예 감독은 사기꾼과 광신도에게 딱 알맞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제작비는 7,300만 달러, 하나로 약 950억이라고 공표가 되었지만 실제 영화에 보여지는 것은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누구 발사계 같은 초라한 몰골 뿐이었는데요. 과거 제한된 예산 안에서 미술 세트를 구현했는데 일가견이 있던 세트 디자이너 출신인 감독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그 짓을 그대로 이 영화에 적용한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자꾸만 점점 줄어들어서 제작비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기꾼들이 빼갔으니 없었던 거죠. 돈은 없고 또 없는 대로 만들어둔 조악한 세트의 디테일은 꽁꽁 감춰야만 했기에 우리의 감독 로저 크리스찬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버리는데 바로 역사상 가장 어지럽고 멀미나는 시각적 테러,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을 45도 기울여 찍는 더치 앵글로 러닝타임을 도배한 겁니다. 달팽이관 주변의 모든 평형기관들을 고문하는 것처럼 기울거리는 화면에 관객들은 멀미를 참으며 의자 손잡이를 꽉 쥐어야 했고, 멀쩡히 서서 대화하는 장면조차 화면이 널뛰기를 하고 스크린 속 배우들은 무슨 중력을 거스르는 마이클 잭슨의 댄스처럼 비스듬히 서서 서로 심각한 대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의 대깔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미술팀은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파란색 셀로판지를 렌즈 앞에 덧댄 것 같은 조악한 필터 효과를 러닝타임 내내 퍼부었어요. 배우들의 얼굴은 마치 상한 고등어처럼 푸르딩딩하게 떴고 미래도시의 위험은 간데없고 곰팡이 핀 지하실의 습기만 느껴지는 미장센이었죠. 물론 이 시각적 폭력성의 정점은 단연 존 트라볼타 본인이었습니다. 존 트라볼타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본을 수정하고 심지어 모두가 만류했던 기괴한 외계인의 모습을 강요했는데요. 10인치 이상의 통굽, 즉 30cm가량의 구두를 신어 키를 높였으며 머리와 이마를 앞뒤로 빵빵하게 부풀려 구토감을 유발했어요. 본인 역시 외계인 터르를 연기하기 위해 콧구멍에 고무호스를 박아넣고 머리에는 빗자루 같은 가발을 뒤집어 쓴 채 통굽 부츠를 신고 뒤뚱거렸습니다. 이 분장은 그를 공포스러운 외계인이 아니라 코스튬 파티에서 술을 드럼통째로 들이마신 광대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첫 등장에는 관객들이 도대체 내 눈앞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느라 반응이 미비했다면 10분이 지나고 나서는 배우들이 그 어떤 심각한 표정을 지어도 그냥 다 웃긴 거예요. 서사의 붕괴도 비주얼 참사와 다를 바 없이 처참했는데 원작 소설의 방대한 분량을 2시간 안에 구겨 넣으려다 보니 개연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건데, 안드로메다 정상을 찍어 돌리는 장면이 바로 원시인들이
인간들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속 인류는 외계인의 지배를 받아 천년간 돌도끼를 들고 뛰어다니던 원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트라볼타가 설치한 교육기계에 며칠 앉아있기만 했는데 갑자기 미 공군의 해리어 전투기를 휘뚜루마뚜루 조종할 줄 알게 되면서 외계 함대와 공중전을 벌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상 미래에 교육기계가 있어서 순식간에 지식을 습득시킨다고 쳐도 구석기 시대 원시인이 3일 속성과외를 받았더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비행 감각이 선수급으로 상승했으며 체력적으로 완벽히 훈련한 사람처럼 변했다고 영화에서는 말하는데, 그것은 뭐랄까 마치 관객의 지적 능력을 모욕하는 것만 같은 그런 불쾌함을 줬어요. 게다가 장면 전환 때마다 커튼식이나 화면이 옆으로 밀리며 바뀌는 와이프 효과 같은 것들의 조잡스러움이 흡사 초딩 때 파워포인트로 만든 강낭콩 키우기 프리젠테이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질인 스토리의 구멍은 더 컸는데 영화 속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한 이유가 고작 금 때문이래요. 성간 여행을 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왜 하필이면 그 흔한 광물인 금을 캐기 위해 지구까지 날아와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지도 모르겠고, 그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물론 소설에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을 캐는 과정조차도 외계의 뭔가 하이테크한 기술이 아니라 곡괭이질을 하는 원시적인 미장센을 보여주는데, 원작자이자 창시자이신 분이 금을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년간 지구를 지배했다고 했는데 인간이 숨겨둔 금괴 하나 찾지 못해서 쿠데타를 방치해두는 나이브함을 보면 뒷목이 저릿해집니다. 물론 인간 저항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금괴를 숨긴다, 뭐 그런 의미는 대충 알겠지만 그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이클로스가 왜 그걸 못 찾는 건지는 우리 모두의 의문일 겁니다. 결말부든 여태까지 SF 장르가 쌓아온 과학적 개연성과 모든 업적들을 싸그리 깡그리 무시하는 엔딩이었는데 원자 폭탄 한 방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고작 우라늄 폭탄 하나에 멸망할 행성이라면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우주를 정복했던 건지 오히려 궁금해지는 거죠. 결국 2000년 여름 야심차게 개봉한 배틀필드 어스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개봉 첫 주말 성적은 참혹했는데 여기서 벌어진 기현상인 환불소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보통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환불해달라는 진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환불 요청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화 시작 20여 분 후부터 한둘씩 관객들이 매표소로 나오더니 상영관의 영사기가 고장났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남발한 더치앵글 탓에 화면이 계속 기울어져 있으니까 관객들은 영사기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확신했고, 후르등딩하고 창백한 조명 그리고 초점이 나간 뿌연 화면을 보면서 이건 100% 필름이 상한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극장 매니저들은 화면이 왜 계속 누워있냐, 화질이 왜 이 모양이냐,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다라며 항의하는 관객들에게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감독의 숭고한 예술적인 의도라고 해명하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반응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틀린 말인 것이, 평론가들의 반응은 거의 감정의 배설에 가까운 혐오 그 자체였어요. 레전설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이 영화를 보는 것은 씻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 만원 버스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라며 서사가 있는 창의적인 현평을 퍼부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영화가 100년 뒤에 발견된다면 미래 인류는 우리가 지능이 퇴화한 종족이었다고 믿을 것이라며 인류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냥 못 만든 영화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 헐리우드의 자본과 기술을 낭비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달까요? 하지만 진짜 파국은 스크린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대기 타고 있었는데요. 영화의 흥행 참패로 인해 제작비의 수가 불가능해지자 독일의 투자사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FBI까지 개입한 수사 결과 제작사가 주장했던 7,300만 달러의 제작비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실제 투입된 돈은 4,4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3,000만 달러, 즉 400억 원은 이놈들이 슈킹했다는 건데요. 사기꾼들이 판치는 그 와중에 바보처럼 충성스러운 신도 트라볼타는 자신의 사비를 60억이나 털어가며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 트라볼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씻을 수 없는 오명 그리고 신앙뿐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플라스틱 트로피도 함께 남았는데요. 제21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작품상, 최악의 감독상, 최악의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문을 모조리 휩쓸며 7관왕이라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악명은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기는커녕 전설처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지난 25년간 최악의 드라마상을
달성하더니 급기야 2010년에는 지난 10년간 최악의 작품상까지 거머쥐며 총 9개의 라즈베리 트로피를 수집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트라볼타는 시상식에 불참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대중은 이 양반이 야심차게 준비한 1000억원짜리 종교영화 이벤트가 폭망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근데 한편으로 공포스러운 것은 존 트라볼타의 반응이었는데 이 양반은 라즈베리? 그게 뭔데? 나 그런 거 몰라 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으며 인터뷰에서는 배틀필드어스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언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더라며 현실 부정을 지속했는데요. 전 세계가 이건 쓰레기라고 외치는데 혼자서만 이건 대걸작이라고 믿는 그 굳건한 인지부조화를 보면 그건 멘탈 관리를 벗어나 어떤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맹신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존 트라볼타는 자신의 종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맹목적이었고 영화라는 매체와 관객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사이언톨러지의 세계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손으로 좌절시킨 셈이 된 건데요. 스타워즈가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전파시켰듯 자신의 영화도 문화적 복음서가 될 거라 믿었지만 결과물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사이언톨러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대중들은 이 영화를 떠올리며 킬킬거리거나 고개를 흔들어버리는 일종의 사이언톨러지 백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스타워즈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줬다면 배틀빌드어스는 관객들에게 저 종교에 빠지면 저렇게 가발 쓰고 30cm 통굽 신고 카카카 웃게 되는구나 라는 거부감만 심어준 겁니다. 신념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종교적 열망이 예술적 객관성을 집어삼킬 때 어떤 것이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물,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싼 흉물, 영화 배틀빌드어스를 보면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는 산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영화판에서는 그저 관객을 극장 밖으로 옮길 뿐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